예, 안녕하십니까. 추리 능력 검사 진행을 맡게 된 강사 전태원입니다. 자, 그럼 뭐 제 소개는 뭐 여러분들한테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그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 농협 6급을 준비하실 때 추리 능력 검사 그쪽 파트를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앞으로 추리 능력 검사에서 크게 보면은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그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수문자 추리로 분류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 추리, 수적 추리, 그 다음에 판단 추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 이름들이 의미하는 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수문자 추리라든지 도형 추리, 수적 추리에서는 이 2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일단 규칙을 찾아서, 그죠? 규칙을 찾아서 답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고, 주어진 규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요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규칙을 찾는다거나 굉장히 어렵죠, 그죠? 뭐 쉽게 규칙이 찾아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경우 처음 접하실 때는 규칙이 일견 눈에 보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런 유형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크게 보면 5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규칙을 찾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물론 쉽게 눈에 띄는 규칙이 있으면은 그 찾은 규칙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근데 쉽게 규칙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홀수 짝수 관계를 활용하면 어떨까를 떠올리는 거죠. 이거는 뭐 홀수 짝수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규칙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 주어진 뭐 문자들의 나열이라든지 숫자들의 나열 중에서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아니면 홀수 짝수 관계가 어떤지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면은 규칙이 보이는 유형이 있다는 거죠. 자, 2번째는 사칙 연산을 활용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농협 6급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쵸?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4가지 연산들을 적절히 조합하다 보면은 규칙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푸는 문제가 있고, 제곱 연산을 활용하는 문제. 자, 이것도 이제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사칙 연산을 활용하는 유형과 마찬가지로 연습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뭐 딱히 어떤 주어진 공식이라든지 법칙 같은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 4번째는 나누어 떨어지는 성질을 이용한 건데, 4번째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는 성질은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거죠. 자연수에서는 크게 이제 두 자연수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대소 관계죠. 그다음에 뭐 동치 관계라든지 거기서 이제 또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약수 배수 관계를 활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형 추리에서 도형의 대칭이라든지 회전 또는 이제 색반전을 활용해서 규칙을 찾는 문제, 크게 이제 요 5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적어도 이 5개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얘기죠. 5개만 갖고서는 문제가 안 풀리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 규칙을 찾는 문제는 굉장히 의외성이 많습니다. 그죠? 문제를 내는 사람만 규칙이 보이게 그 정도로 난이도 있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규칙을 찾는다는 거는 워낙 그 의외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공식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한 이 정도 5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도구, 분석 도구를 갖고 계시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 5가지를 정리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5가지 활용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면서 느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의외로 쉽죠. 근데 그 독해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규칙을 적용한다라는 건 주어진 규칙을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제 독해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로 또 난이도 있게 나오지는 않겠죠. 자, 아무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 추리 능력 검사 영역에서 뭘 공부할 거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수문자 추리, 그다음에 도형 추리, 그다음에 수적 추리는 이 2가지가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세한 유형별 이제 분류라든지 유형별 공략법은 이제 문제 풀면서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판단 추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자, 판단 추리는 요 세 가지 유형과 다르게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은 공부한 만큼 쉽게 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이제 고착화된 유형이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배열이라든지 순서를 정하는 문제인데, 이 배열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연결한다는 거, 이제 무작정 배열하거나 무작정 연결하는 게 아니죠. 배열하거나 연결한다는 거는 다른 것들을 뭐 배열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개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어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이 개체와 이 개체가 만족하는 속성, 그죠? 속성, 이거 이제 우리 자연어 문법 체계에서는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수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체들을 이 속성에 따라서 나열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와 이 원형으로 나열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 배열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서는 일렬로 나열하거나 일렬로 순서 정하는 거, 아니면은 원형으로 나열하거나 원형으로 순서를 정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연결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체와 속성 사이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연결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명제 논리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명제 논리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 뭐 조건문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규칙들 있죠. 추론 규칙들.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한두 개 정도를 뭐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앞으로 이제 추리 능력 검사를 할 때는 추리 능력 검사 이 영역을 공부할 때 저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그죠? 이제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그 369쪽을 피면서, 그죠? 핀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그 369쪽 예제 1번 한번 보죠. 자, 1번을 보시면은, 자, 일단 물음은 다음 공통된 규칙을 찾아 물음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이 문자가 있죠. 그 영어 알파벳 문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천재가 아닌 이상, 그죠? 아니면 뭐 그 영어 알파벳에 익숙하지 않은 이상 그 순서가 쉽게 떠오르지 않죠. 자, 그러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써보는 거죠. A, B, C, D, E, F, G, H, I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쭉 몇 개 더 써보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규칙을 찾아야지만이 이제 이 사이에서 어떤 그 문자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 물음표부터 시작할 거냐, H부터 시작할 거냐, 뭐 I부터 시작할 거냐, 어떤 식으로 순서, 즉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느냐가에 따라서 문제 푸는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물음표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 H를 기준으로 잡아보죠. 자, 그러면은 HI니까 저 규칙, 저 도형에 나타난 문자가 HI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하고 F니까 E하고 F. 그죠? 일단 뭔가 얼핏 보이죠? 아, 두 개씩 묶여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으니까 요 규칙을 만약에 첫 번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게 지금 A를 기준으로 해서 한 칸 건너뛴 다음에 이렇게 두 개씩 묶어온 거죠. 그죠? 한 칸 건너뛰고 두 개, 한 칸 건너뛰고 두 개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물음편에 들어갈 게 C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규칙에 맞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선택지에는 C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지금 한 방법은 맞는 거예요. 지금 규칙 제대로 찾은 거죠. 규칙을 제대로 적용해서 찾아가지고 답을 구했는데 내가 구한 답이 이 선택지에 없다고 해서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는 지금 C라는 게 없으니까 다른 게 또 다른 규칙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H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H에서 I로, 그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죠. 오른쪽으로 한 칸. 저 이거를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고, 자, 그 다음에 I에서 E로 갔다는 거는 이제 왼쪽으로, 그죠?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럼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네 칸 간 거죠. 자, 다시 이제 E에서 F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F까지 온 거고, 다시 이제 이 B라는 거는 F에서 왼쪽으로, 그죠? 네 칸 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처럼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 하면 C가 되는데 지금 C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기준을 다시 정하는 거죠. 자, H가 아니라 그럼 물음표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 뭐가 왼쪽으로 4칸 와가지고 I까지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4칸에서 I까지 와야 되니까 4칸 와서 H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말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L에서 시작해서 그죠? 왼쪽으로 4칸 갔더니 H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물음표 자리에는 L이 들어가면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그죠? L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죠? 왼쪽으로 4칸 움직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4칸 해서 저 규칙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지금 했던 것처럼 제가 일부러 2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규칙을 찾을 때 일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실제로 영문자 알파벳이 나오거나 뭐죠? 그렇죠? 알파벳이 나왔을 때 쓴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찾은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왜? 다른 규칙을 또 찾으면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십사 하고서는 제가 2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2번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도 자, 일견 자 보시면은 숫자가 1, 2, 3, 4 커지고 있죠. 그러다가 9까지 갑자기 커졌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줄어든 게 탁 튀어나왔죠. 6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일견 규칙이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적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개를 제시를 해드렸죠. 자, 그럼 일단 처음 봤을 때 규칙이 안 보이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일단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즉 홀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홀수 번째는 1, 3, 9, 27. 이제 뭔가 동그라미를 치고 보니까 보이죠, 그죠? 일단 그죠? 자,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있는 것들 한번 또 세모로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뭔가 규칙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규칙이죠? 자, 여기 홀수 번째 있는 거는 1, 3, 9, 27이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뭐 앞에 있는 거다가 곱하기 3을 하면은 그렇죠? 1에다 3 곱하면 3이 되고 3에다가 3 곱하면 9, 9에다 3 곱하면은 27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모 짝수 번째 있는 것들을 잘 보면 2, 4, 6. 요거 어떤 거죠? 네,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거에다가 2를 더한 거죠. 그죠? 2를 더해서 그러면 6에서 2를 더해서 8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관계를 떠올리면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한 장 또 넘기셔서 370페이지부터 이제 유형 익히기 연습 있죠. 자, 그 문제를 보면서 또 계속해서 문제를 공부를 해보죠. 자, 그럼 제가 잘못 넘겼네요. 예, 자, 1번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죠.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유형은 이제 또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이 유일하게 정해져 있는 몇몇 유형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 도형 내에서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이 물음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구체적인 숫자 값으로 주어진 그 숫자들을 가지고 연산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 결과가 이 물음표와 같다. 그래서 요 등식 관계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거의 이런 식으로 풀면은 쉽게 풀리죠. 즉 뭐냐면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걸 한번 보죠. 첫 번째 삼각형을 보면은 자, 여기 2, 4, 8, 16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4 되죠. 그럼 4에다가 곱하기 2 하면 8 되고 8에다가 곱하기 2 하면 16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삼각형, 왼쪽 삼각형에서는 이 밑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곱하기 2를 하는 건가? 라고 일단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 이 오른쪽 삼각형을 보면은 그 규칙이 아니죠, 지금. 5에서 곱하기 2 하면 10이 돼야 되는데 5라고 그대로 적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떠올려 보면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음표라는 거는 어떤 연산 결과 값이 이 물음표와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 세 변 사이의 관계를 떠올려야 되니까 첫 번째 삼각형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그쵸. 그러니까 저 4라는 거랑 8이라는 걸 일단 곱해보죠. 왜 어차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을 활용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번의 시행착오는 거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에서 8을 곱한 다음에 그죠? 이거를 2로 나눠볼까요? 밑변으로 나누면은